정성호 의원의 힘이 이렇게 막강할 줄은. 잘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예. 라고 물었더니만 정성호 의원께서 작년 자격 정지는 해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정성호 의원을 존중을 하고 오히려 그 정성호 의원이 보셨군요, 또. 예,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그 후견인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갖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과를 빨리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반응을 보면서 추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공개적으로는 해명만 내놓은 것처럼 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자기 변명처럼 비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비판받는 사람 입장은요. 그 비판받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비대위원이라는 위치는 뭐냐면 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뭐 현근택 부원장 건은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사실관계가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게 됐습니다. 감찰을 지시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그거야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칠승 대변인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게 먼저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은 장면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인사를 한 뒤에 요 문자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묻는 거죠. 저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현근택 변호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에 이른바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 사안 관련해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하니까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렇게까지 쓰고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을 담았는데 그러자 이재명 대표안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일 때 이게 종종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언론 카메라에. 오늘도 이게 노출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이게 좀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대변인이 설명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또 박성준 의원이 이거 뭡니까 이거? 이제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현근택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논란이 지역 됐었어요. 형사 예. 지역 행사하고 나서 그 당직자들인가요? 당원들인가요? 예. 거기에서 이제 성희롱 문제가 본인 사과도 하고 하긴 했는데 언론에서 이제 불거져 예. 나오면서 오늘 사실 이제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얘기가 의원의 어떤 지적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해서 좀 진상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김병기 사무부총장에게 이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제 당 대표에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리감찰단에 대한 얘기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흐름이 나왔을 것 같고 정성호 의원과는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권칠승 수석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그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이 의견을 아마 청취하는. 근데 그런 요 사진이 가운데서 공개됐을 때 사실은 정성호 의원이 어떤 구체적인 당직이나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당대표께 조언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약간 논란처럼 또 빚어졌거든요.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자문그룹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청취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의원들 많이 청취를 하거든요. 어떤 의견들이 개인적인 있느냐. 의견을 전달한 그렇게 것 하면서 같다. 그것은 이제 공조직에서 실질적으로 또 의견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늘 이제 본회의 끝나고 나서 그 이미 이제 그 절차는 아마 들어갔을 건데 그 문제와 지금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재현 교수님하고 신윤 박사께 제가 1분씩 드릴게요 시간을. 차재현 교수님. 이거 예, 어떻게 뭐 보십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성희롱 징계의 수준에 대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느냐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민주당의 타격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고 난 뒤에 놓은 첫 번째 메시지가 저것으로 둔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박근혜 과거 한나라당 대표가 대전은요 이 첫 메시지인데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첫 메시지가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이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걸로 지금 이걸로 보시는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 복귀한 성상에 기자들이 질문은 여기에다 또 집중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이게- 피습이라는 한국 이 정치사에 아주 아주 나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라든지 민주당의 그런 조치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사라질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최인영 변호사. 저는 이거 뭐 정성호 의원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 줄은 잘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예. 라고 물었더니만 정성호 의원께서 장관 자격 정지는 해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정성호 의원을 존중을 하고 오히려 정성호 표현을 의원이 보셨군요. 또. 예, 상당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후견인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갖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두 분 관계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또 정치적 후원자인데 당직을 떠나서 선배로서 무릎 쓴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해서 실제로 현근택 보호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박성준 의원님 한 50초 정도 남는데요. 아까 차재영 교수님께서 이게 메시지가 내일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을 하셨어요. 아니 이 문제는 또 이 문제고 또 국민이 받아들일 때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병원에서 나오셔서 첫 메시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제 현근택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자신에 대한 입장을 있고 사과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맥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감찰단 지시를 한 거고 그것은 공조직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그 조사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당에서 아까 권시성 대변인 설명했는데 정성호 의원도 전화도 받고 막 기자들 질문을 지금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설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순환을 돌고 있는데 각 지역에 갈 때마다 굉장히 좀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구에 가서는 정치적 고향이다. 강원에 가서는 강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준석 가칭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이 이 모습을 보고 한 말이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은 이유는 결국에는 용산발 인재들이 영입 인재로 한동훈 위원장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뭔가 1등급 한우 이런 거 붙여주려고 그러면은 인재영입 몇 호 이런 거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아마 하기 위해 가지고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겸임한 거 아닐까.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서초동 사투리 이거를 좀 비판을 하네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언급했다시피요. 장가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영입 인재들 얘기가 나왔는데 영입 인재들이 조금 그제 해가지고 좀 구설수에 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좀 어르신들에게 빨리 돌아가셔라 이런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사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박은식 비대위원이요. 과거에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신 분이라고 평가한 글을 남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막장국가 조선시대와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것 아니냐고 평가를 하면서 김구 폭탄 던지신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시스템을 잘 알까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말하는 취지가 김구 선생을 비하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요.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도 자신이 운영하던 커뮤니티에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돼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이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예. 정작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이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이 혐오 발언을 방치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박 변호사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에서는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일단 여기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있는데 박 비대위원, 박은식 비대위원 향해서요. 폭탄 던진 분이 국제 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겠느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면 뭐 명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분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본인의 생각을 조금 편한 이제 SNS라는 매체에서 이게 일반인의 생각으로 올리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그분이 그런 생각을 이 정치권에 투사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는 명백하게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이게 약간 설화 형식으로 뒤늦게 이제 나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그 국민들의 시각에서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SNS는 자기 생각을 올리겠지만 정치에 입문을 하면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생각과 만약에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생각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뭐 정치에 입문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빨리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분뿐만이 아닌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그 해명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식적으로 아니어도 취재진한테 일단 사과를 한 모습이고요. 김상현 부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인재 영입들의 어떤 구설수들 뭐 그냥 사과선에서 끝나야 네. 한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사과를 빨리 공개적으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반응을 보면서 추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공개적으로는 해명만 내놓은 것처럼 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자기 변명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비판받는 사람 입장은요. 그 비판받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비대위원이라는 위치는 뭐냐면 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개혁의 주체가 되려면 남한테 어떤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하려면 도덕적 권위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근데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 권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쉬운 거는 그 개혁의 주체가 그 권위를 지키는데 좀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빠른 사과를 통해서 지금 우리 원현석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고 국민들께 그 사과가 충분한지를 이렇게 좀 평가해보는 그런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좀 사과가 좀 늦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